자, 이제 갑오을미개혁 들어가겠습니다. 갑오을미개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갑오개혁 있죠? 이 갑오개혁이 원래 발음 표현은 갑오을미개혁이에요. 왜? 그 시기를 제가 써놨죠? 94년에서 95년이에요. 그러니까 을미개혁이 을미개혁. 갑오개혁이 94년에서 딱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5년까지 갑니다. 94년에서 시작해서 그 개혁이 몇 차까지 해서 4차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을미개혁이라고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895년. 그래서 갑오을미개혁이 맞습니다. 내각도 4번 되고요. 아무튼 이제 갑오을미개혁 보면 이제 필요성이 나와요.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 그렇죠? 개혁 요구가 있었잖아요. 어찌됐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정부도 나름대로 폐정도 시정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시행도 했었고요. 그래서 국왕이 이제 시키죠. 그래서 뭘 만들었었죠? 교정청을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세가 개입하면서 이제 청일전쟁 터지고, 그리고 군국 기무처를 만들면서 갑오개혁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졌죠. 자, 개혁의 전개를 한번 볼까요? 개혁의 전개인데, 1차 개혁인데, 일단은 이제 요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갑오을미개혁.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교정청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교정청은 이제 누가 정부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이제 설치를 한 개혁기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복궁을 장악하죠. 경복궁을 장악하면서 칼을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런 상태에서 대원군이 이제 섭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 반청정부, 그렇죠? 청나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 터지죠. 청일전쟁 터집니다. 그러고 났더니 누구의 힘이 세져요? 일본의 힘이 세져요. 그렇죠? 일본이 이제 입김이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것들을 설치하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왜 설치한 거예요? 갑오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갑오개혁의 실행을 위해서 그래서 일본이 강요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시행됩니까? 갑오개혁이 시작돼요. 1894년에 갑오개혁이 시작되고, 내각은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면서, 이 김홍집 내각이 이제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리해야죠. 뭘? 동학농민군을 정리해야죠. 그래서 우금치 전투가 시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갑오개혁에서 이제 2차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홍범 14조죠. 홍범 14조. 그래서 요 방식대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뭡니까? 이 교정청.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죠? 군국기무처. 그렇죠? 그리고 갑오개혁. 그리고 홍범 14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 우금치 전투가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정부가 설치했고 정부가 설치했어요. 그렇죠? 정부가 설치했고 정부가 설치했는데 느낌이 전혀 틀려요. 일본 애들의 강요에 의해서. 요거는 우리가 동학농민군의 농민군과 협의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자, 그렇다면 1차 개혁, 2차 개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차 개혁을 한번 볼까요? 1차 개혁에 보시면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군국기무처가 주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1차 개혁 94년 7월부터 12월까지 1차 개혁이 시작되는데요. 자, 1차 개혁에 대해서는 밑줄을 딱 치시면 돼요. 일본이 개혁을 강요했고요. 민시정권은 붕괴됐죠. 대원군의 섭정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반청정부가 수립이 됐고, 반청이니까 친일이겠죠. 그렇죠? 친일 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자, 김홍직 내각이 수립되고 군국기무처가 주도해요. 됐습니다. 자, 정치면에서 어떤 개혁이 있었는지 봅시다. 자, 왕실사무와 국정사무의 분리.
그러니까 지금 왕의 힘을 조금 뺏고 있어요. 그래서 왕실 사무하고 국정 사무, 정치하고 그 왕 내부의 사무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따로 놓고 한다라는 거고, 6조 있었죠. 6조, 의정부 밑에 6조 있었던 걸 8개로 바꿔요. 그리고 이름을 아문으로 바꿔요. 그래서 8아문으로 바꾸고요. 개국기원을 사용합니다. 개국기원. 개국기원이라고 하면 나라가 개창된 그 시점부터 계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언제입니까? 언제? 지금 언제요? 조선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개창되었던 이성계, 태조 왕건 때를, 태조 이성계 때를 기준으로 1392년을 원년으로 놓고 다시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개국기원을 다시 썼고요. 경무청도 신설을 해요. 과거제는 없애버려요. 과거제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퇴폐했잖아요. 타락했고. 그러니까 과거제 없애버리고요. 경제편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탁지아문이라는 8아문 중에 탁지아문에서 이제 재정을 일원합니다. 재정 일원화. 그리고 은본위제, 화폐를 이제 은 단위로 쓰는 거예요. 조세 급납화. 조세는 돈으로 내라. 예전에 이제 대동법, 영점법 이런 거 있었잖아요. 쌀로 내고 막 아니다. 이제 돈으로 내라. 도량형 통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 미터, 센티미터, 뭐 킬로미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이 수치 계산, 부피, 뭐 넓이 이런 거 도량형입니다. 이거를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한자, 뭐 다 틀린 거예요. 수량 자체가. 그러니까 지역마다 틀리니까 가서 야, 이 한 줌만 달라고. 한 줌이 우리 동네는 이만큼인데 니네는 이만큼이야. 요만큼 줘요. 싸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도량형을 다시 통일을 시켜버려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싸울 일 없죠. 자, 10cm만큼만 잘라. 그럼 이제 10cm만큼은 딱 자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걸 통일했어요. 대단한 거죠. 자, 사회면에서는 신분제가 철폐되죠.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제 신분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순조 때 공노비가 해방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분제, 산호비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 노비제가 언제 다 폐지된다? 갑오개혁 때 폐지된다. 이때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양반, 뭐 평민 할 것 없이 다 폐지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신분제가 철폐가 됐다라고 해서 그냥 철폐가 되느냐? 아니죠. 법적으로는 지금 없어요. 신분제가. 하지만 우린 계속 살고 있어요. 뭐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양반, 평민. 양반에 속해 있는 소장농. 그렇죠? 양반이 얼마나 무서워. 지주. 그렇죠? 지주 무섭잖아요. 눈치 보고. 그리고 지주가 주는 돈 받고. 그리고 또 노비. 노비는 돌쇠야, 자, 뭐 밥 좀 해와라. 그러면 이제 밥 해와야죠. 그렇죠? 마당 쓸어라. 마당 쓸어야 돼요. 신발 갖고 와라. 신발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모든 사회적 현상이 법을 바꿨다고 해가지고 한 방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신분제, 법으로서의 신분제 철폐는 지금 이루어져요. 하지만 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은 계속 가요. 그러니까 신분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법으로는 없어요. 물론. 천민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신분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한다면 앞으로 근현대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거든요. 조금 이따 독립협회 나오잖아요. 독립협회 나오면 백정이 연설을 해요. 야, 이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백정이 천민 출신의 연사가 나와서 한다. 천민? 그때 당시엔 천민 단어가 없어요. 근데 천민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해 못해요. 왜? 이걸 모른다면. 그리고 일제강점기 가잖아요. 그러면 양반, 뭐 노비, 뭐 태평천한가요? 거기 보시면 막새 뭐 이런 거 나오죠. 마당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양반이고, 양반, 노비 다 있는데 신분제는 분명히 1894년에 없어졌는데 왜 이게 존재하고 있지? 그렇죠? 그리고 광복 이전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 마당새가 그때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때리면 맞아야 돼요. 주인이 때렸는데 주인이 어디 있어? 그렇죠? 신분제 없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분제는 법적으로는 이때 철폐가 되지만 이 의식적으로는 철폐가 안 돼요. 의식을 깨어내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많은 시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광복 직후에도 그게 유지가 돼요. 도련님 하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때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아무튼 법적으로 이때 철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문과 연자법 폐지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문이 있어요. 줄이를 틀어라. 줄이 틀죠. 자, 발을 쪼개라. 발 쪼개요. 막 그런 고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어야죠. 마녀 사냥이라고 하죠. 돈을 안 훔쳤어요. 근데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저 안 했는데요.
좀 있으면 하게 됐을 거야. 그런 다음 막 두드려 패죠. 그러면 뭐 엄청난 그게 아니라면 일단 불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가 사람을 죽였겠다? 안 죽였는데요. 저놈 죽어요. 죽여라. 그렇죠? 막 줄을 들어. 그럼 죽기 직전에 이제 나 그냥 죽였다고 해요. 그러면 그래 사형. 그래 참해라. 그래 참해요. 근데 그 진범이 나타나죠. 그렇죠? 이 고문 이거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연좌제 뭡니까? 가족까지 끌어다가 가족은 뭔 죄예요? 그렇죠? 근데 막 근데 이게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없앴어요. 법으로 없앴고 조혼.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는 그 풍습도 없앴어요. 과부가 재가하는 거. 예, 그러니까 과부가 재가를 한다? 이거 자체는 그 성리학적 유교 질서에서 그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부 금지. 그러니까 과부가 애를 낳았어요. 이 자식은 문과에 응시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과부 뭐 이런 개념, 뭐 이때는 개념이 있었으니까. 지금 과부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욕 바가지로 먹어요. 과부다 그러면 야 돌멩이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그때는 이제 과부라는 게 있었으니까 과부 재가가 허용됩니다. 자 이제 2차 개혁입니다. 자 1894년 12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1895년 7월에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갑오년에 시작이 돼서 을미년에 끝나요. 2차 개혁은 갑오 을미 개혁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죠? 갑오 을미 개혁. 그래서 이때 홍범 14조예요. 그러니까 갑오개혁 2차 개혁 때 홍범 14조입니다. 홍범 14조. 어디 있습니까? 홍범 14조. 그렇죠? 갑오개혁 1차 개혁이 시작되면서 2차 홍범 14조로 가는 거야. 자, 전개 봅시다. 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함을 띄어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계속 터졌죠. 그럼 가는 거예요. 청일전쟁이 계속 하고 있다가 2차, 이때 이제 94년 말쯤에 돼서 일본이 청나라를 누르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대놓고 야, 더 강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청일전쟁에 일본이 우세하죠. 그리고 일본이 우세하니까 박영효, 김홍집 어디에서 들어갔죠? 갑신정변. 그렇죠? 갑신정변을 막 이렇게 해놓고 냅다 도망갔죠. 일본으로.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일본으로 망명을 갔어요. 그래서 죽은 듯이 살고 있다가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친일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전에 갑신정변 할 때 예전에 갑신정변의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야. 일본에서 알죠? 야, 니네 빨리 투입. 그래가지고 투입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투입을 하는 건데 이게 누가 빠져요? 김옥균이 빠져요. 김옥균은 왜 안 나오죠? 죽어요. 김옥균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김옥균을 엄청나게 떠받듭니다. 김옥균 코리아에서 대단한 사람 이렇게 해서 막 일제 강점기에 막 부각을 막 시켜놓고 막 이상한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무튼 김옥균은 이제 1884년에 그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 급진개혁파의 주도 세력이었죠. 그죠? 그래서 했는데 실패하니까 일본으로 망명생활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일본에서 김옥균 왔다고. 왜냐면 일본의 그 힘을 얻고 메이주신 그거 한 다음에 그죠? 힘을 얻고 공사하고 쎄쎄쎄 한 다음에 친 거잖아요. 근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어찌됐건 다시 이제 갔을 때 이제 한국에서 다른 일이 있으면 조선에서 다른 일이 있으면 다시 투입되면 만약에 정부를 꽉 틀어지고 있으면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쉽죠. 그렇죠? 김옥균이 있으면. 그러니까 맨 처음엔 극진한 대접을 하다가 점점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죠. 이쪽에서 지금 내부가 이제 갑신정변은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해 10년 동안 그냥 이제 빌빌 일본에서는 그냥 제일 귀찮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고 있을 때 그 홍종우한테 피살을 당하는데 홍종우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이 조선에서 최초의 파리로 유학 간 파리 유학생이에요. 홍종우.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홍종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 파리 유학생인데 파리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신정변 난 걸 봤어요. 신문으로 보고 막 그러고 있다가 우리 측 그 정부에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요. 탁 가서 저것 때문에 문제다. 홍종우를 만나요. 그리고 홍종우가 뭐가 문제냐? 지금 예전에 있었는데 김옥균이가 지금 국가적인 배신자다 이거야. 근데 김옥균을 지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본으로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빨리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이제 홍종우가 들어요. 홍종우가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굉장히 친하게 놀아요.
일본으로 가서 김옥균을 만나서 나 이런 파리 유학생이고 그럼 김옥균도 또 심심한데 잘 됐죠. 친구에서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냅니다. 아주 엄청나게 절친이 돼요. 베스트 프렌드가 돼서 있는데 김옥균이 상해로 놀러 가요. 그때 홍정우가 같이 놀러 가요. 나도 같이 가. 잘 됐지. 친구랑 같이 가자. 갔는데 첫날에 짐 풀르자마자 옆방으로 가서 총으로 그냥 쏴버리죠. 그렇죠? 자, 홍정우에게 피살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피살돼버리기 때문에 못 와요. 오고 싶어도. 죽었거든. 그렇죠? 이 김옥균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아무튼 박영효, 김홍집 연립 친일 내각이 세워지고요. 군국기무처는 폐지시킵니다. 필요 없다 이거죠. 이제 필요 없어. 그리고 홍범 14조. 요게 이제 헌법적인 성격을 띠는 거죠. 홍범 14조를 발표해서 삼국 간섭 이후에 2차 개혁이 이제 또 중단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 홍범 14조가 이제 2차 개혁이죠. 2차 개혁인데 청일 전쟁이 있었어요. 청일 전쟁. 청일 전쟁이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웠어요. 막 싸웠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청나라 졌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자, 일본이 이겼네요. 와,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일본이 이겼어요. 청나라가 져버렸고. 자, 그렇다면 그 국제적인 협약사항에 의해서 승전국, 패전국은 뭐 해야죠?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패전국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돈이 있습니까? 없죠. 지들 다 털리고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땅덩이를 띄워줘요. 요동반도하고 타이완을 띄워줘요. 자, 이 띄워주니까 누가 긴장하죠? 러시아가 긴장을 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여기에서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쟁에 이겨서 이거 먹었다. 그랬더니 러시아가 야, 이거는 반칙 아니야. 어떻게 땅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야, 여기하고 여기 독일하고 이거 몰라? 넌 빨리 집에 가. 반환하고. 일본이 콧방귀를 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한번 뜨든가.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이 얘랑 지금 싸움을 하면 참 국제적인 망신이고 어떻게 조만한 애랑 싸워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프랑스 도와줘. 독일 도와줘.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렇게 해서 압력을 집어넣어요. 야, 집에 가라고 했지? 그러니까 갈게.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이걸 반환을 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삼국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뭐가 엄청나냐면 조선 입장에서는 봤어요. 일본 이 조만한 나라가 청나라를 이겼어요. 우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선은 일본 역시 야, 이 어마어마한 대골겠어. 일본이 최고야. 라고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말 한마디 픽 하니까 그냥 사그러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엄청난 나라구나. 그렇죠? 러시아. 그래서 2차 때까지는 일본이 왕이다. 라고 했는데 3차 개혁으로 넘어갈 때 3차 때는 친러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 성향도 친러 세력이 돼요. 아무튼 2차 이 개혁이 중단된 것은 요때요. 삼국 간섭 때. 일본의 힘이 약해지면서 집으로 가래잖아요. 그게 집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갔으니까 개혁이 중단되죠. 2차 개혁이 중단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웃기죠? 이거 분명히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세계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홍범 14조 봅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써놨나요? 안 써놓으셨으면 써놓으셔야 돼요. 최초의 헌법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홍범 14조. 자, 1조에 보면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라고 되어 있죠?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려라. 이제 확실하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청연호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까 썼잖아요. 개국기원 이런 거죠. 연호 뭐 하려고 씁니다. 안 쓴다. 자, 2조 보면 왕실의 권한을 또, 권한이 아니고 권위. 그렇죠. 권위를 또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3조와 4조 보시면, 임금은 각 대신과 은은에서 정사를 피고, 종실, 외척의 내정 간섭 용납하지 않아. 자,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눠. 그래서 서로 같이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니야. 뭡니까? 왕권을 좀 뺏고 있어요. 입헌 군주제예요. 자, 5조 됐고요. 6조 보시면 납세는 법으로 정해야지 함부로 세금을 거두면 안 돼요. 그렇죠? 어디? 그러니까 안 돼. 자, 탐관오리 이런 거 안 돼. 자, 7조. 조세 징수와 6조는 그러니까 조세 합리화고. 자, 7조는 모두 탁지암은 그래서 재정의 일원화. 그렇죠? 재정을 하나로 통합했죠. 탁지암은에서만 돈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8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사무하고 왕실사무를 분리한 거고요. 9조 보시면 예산제도예요. 예산.
1년 회계. 그러니까 예전에 1년 회계 예산을 정해서 뭐 이런 거는 뭐 불투명하게 했단 말이죠. 이제는 개혁이 추진되었으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단 말이지. 예산제도 철저하게 하자. 1년 딱 정해서 그것만 쓰게끔 하자. 그래야 백성들의 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10조. 자, 지방제도를 개정해서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그래서 뭡니까? 수령권이죠. 수령권 제한한다. 그러니까 수령한테는 뭐만 있어야 된다? 행정권. 그러니까 거기 지역 사또는 사법권, 군사권 없어. 이제 무슨 니들이 재판을 해. 그냥 행정만 담당해. 이런 거죠. 자, 11조. 총명한 젊은이들을 파견해서 외국의 학술 기회를 견습시킨다.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라. 유학 보내라. 뭐 이런 거죠. 12조.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해서 군제의 근본을 확립한다. 그래서 군대 개병제 실시했고요. 자, 13조 보시면 민법 형법을 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법치주의죠. 그렇죠? 법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해라. 예전에 그런 건 없다. 그렇죠? 어디 마녀사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다. 자, 법대로 해라. 14조. 문벌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능력이 우선시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조선. 자, 동그라미 2번 그 아래 보니까 정치는요. 8개의 아문으로 나눴죠. 이걸 다시 또 7개 부로 편성을 합니다. 7부. 자, 지방은 8도였어요. 8도. 그렇죠? 근데 쪼갰어요. 또 23개 부로 쪼갰어요. 자, 행정 개편, 사법 독립 뭐 이런 거 있고요. 경제편 뭐 됐고요. 군사편 훈련대와 시위대만 설치를 해요. 그래서 군사 개혁에는 조금 소홀하죠. 왜? 이거 누구의 압력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일본. 일본 애들인데 군대를 강화시키면 지들은. 그러니까 일본이 간섭을 하죠. 군대야. 야, 군대가 먼저가 아니잖아, 니들. 이렇게 되는 거죠. 저쪽으로 해. 자,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1895년. 그렇죠? 고종이 딱 발표를 해요. 딱. 그런 다음에 이제 각종 학교가 설립이 되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뭐 사범학교.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죠? 한성 사범학교가 설립이 된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중단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일 전쟁 끝났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고요. 삼국간섭 있죠? 삼국간섭이 터지면서 친러파가 이제 막 세력을 힘을 얻게 되고요. 박영효 다시 일본 가야죠. 친러파가 갑자기 친일파가 도망가야 돼 또 갔습니다. 자, 2차 개혁은 그러니까 끝이 나고요. 온건개혁파와 친러파가 이제 내각을 만드는데 이 중단되는 거를 다시 이어야죠. 그래서 3차 개혁은 친러. 그래서 3차 김홍집 내각. 김홍집은요. 친일을 했다가 친러를 했다가 또 친일을 했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을미개혁이죠. 이제 2차 개혁 끝났고 3차에서 을미개혁이에요. 자, 95년 8월에서 96년 2월. 그렇죠? 95년 8월에서 96년 또 2월. 그러니까 갑오 을미개혁 이어지는 거죠. 자, 변화. 삼국 간섭 이후 친러파 득세를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뭔 짓을 하죠? 웃긴 놈들이요. 자, 이렇게 해서 3차 내각. 당연히 요거부터 하면 안 되겠죠? 뭐 집어넣어야죠? 삼국 간섭, 그죠? 삼국 간섭 통해서 친러 세력. 그래서 친러 내각이 성립되죠. 3차 내각이에요. 3차 내각 성립되고. 자, 그랬더니 이제 일본 애들은 열받죠. 가만 있어봐. 나랑 친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여기에 빌붙는다 말이지. 이거 누가 이래? 딱 보니까 명성황후를 어떻게 해야겠구만. 그래서 일으키는 게 뭡니까? 요거죠. 아주 죽일 놈들이에요. 어떻게 국무를 시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장군도 아니고 동네 양아치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궁을 습격을 해가지고 국모를 시해해버리죠. 막 토막 내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이 자세한 거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막 제가 심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자, 이게 95년 8월 20일에 있습니다. 1895년 8월 22일. 슬픈 일이죠.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자, 아무튼 김홍집 내각 다시 어떻게 되죠? 일본이 더 무섭구나. 친일 내각을 만들어 버려요. 아이고. 자, 됐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김홍집 내각이 이제 친일로 개편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3차 개혁이 이루어지고요. 그 4차 내각이죠. 3차 내각이었고, 이제 4차 내각이고, 개혁은 3차 개혁이죠.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사각? 사각? 안 어렵죠. 왜? 여기에서 1, 2차 친일 가다가 3차 친러로 가죠. 근데 이때 개혁이 흐지부지 되잖아요. 개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개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개혁 3차 개혁이 시작되는데 다시 친일 됐을 때 3차 개혁이 시작되고 친일 됐으니까 친러파 내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일파로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가 비는 거일 뿐이지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자, 변화. 삼국간섭 이후 변화했구나. 내용. 태양력을 사용했죠. 연호를 제정했습니다. 소학교를 설치했어요. 진의대, 친의대를 설치했어요. 단발령을 실시해요. 을미개혁. 중요한 거는 을미개혁의 단발령 실시죠. 단발령. 그리고 우편사무. 우편사무를 재개합니다. 언제 우편사무 한 적이 있나요? 했죠. 언제입니까? 갑신정변이요. 갑신정변은 우체국을 세웠어요. 우체국을 세웠는데 갑신정변 때 우체국 딱 설치하고 이제 우편사무를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안 됐죠. 정변 때문에. 그러니까 우편사무가 시작도 못 해보고 중단이 됐는데 이때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요. 요것도 중요하죠. 이때 단발령. 뭐라고 합니까? 단발령. 최익현이 뭐라고 해요? 내 머리는 모가지는 잘라도 머리카락은 못 자르다. 얘기하죠. 그런 거. 자, 우편사무 재개. 그리고 종두법 실시했다. 그래서 중단에 보면 을미 의병과 악원파천인데요. 자, 요거는 곧 할 건데 일단 개혁을 끝냈으니까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정리를 저와 같이 한번 해보죠. 가보게요. 자, 개혁까지 쓸까요? 자, 가보개혁의 정리인데요. 일단 정치면에서. 자, 정치면은 뭐뭐 했죠? 연호를 썼어요. 이거 다 노란색입니다. 지금 노란색. 쓰기 싫어가지고 흰색으로 쓰는 거예요. 자,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실과 국정사무를 분리하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시켰어요. 자, 그리고 과거제 없앴어요. 자, 그리고 경찰제, 경무국, 그렇죠? 경찰제를 새로 도입했어요. 자, 정치는 그렇고요. 경제면. 할 얘기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자, 경제면. 재정의 일원화. 하나로 합쳤죠. 어디에서? 아문 중에 어느 아문이죠? 탁지아문. 그렇죠. 그리고 조세는 뭘로 내라? 조세의 돈으로 내라. 급납화. 돈으로 내야. 자, 급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본위의 화폐제도. 화폐제도는 은본위로 해라. 그렇죠? 자, 도량형. 수치. 그렇죠? 도량형 통일시켰다. 이런 얘기죠. 사회면.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신분제 철폐입니다. 신분제 철폐. 됐어요. 조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렇죠? 과부. 제가. 과부의 제가 허용되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살짝 피했다가 제가 됐습니다.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개를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정리를 이제 또 해야 되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갑신정변 기억나십니까? 14개. 그렇죠? 14개조 정강. 14개조 정강. 동학농민 12개죠. 12개 폐정개혁안. 기억나시죠? 자, 지금 했던 가보개혁.
홍범 14조. 홍범 14조. 자, 여기에서 자, 공통점을 찾읍시다. 자, 공통점 뭐가 있습니까? 신분제 철폐예요. 다 얘들 이유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신분제 철폐예요. 신분제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제도. 자, 조세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문벌, 양반들 있죠. 문벌제도, 학연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문벌제도 철폐해라. 조세제도 개혁 됐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 등용제도. 몇 가지 이제 세부적인 건 조금 틀릴 수가 있지만 다 얘기하잖아요. 과거제는 썩었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죠? 자, 또 여기에서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에서만 뭐 얘기했습니까? 여기에서만 토지 얘기했어요. 토지제도 개선을 동학농민운동에서만 얘기를 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갑신정변하고 갑오개혁은 희한하게 공통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공통점이 뭐였냐? 첫 번째, 입헌군 주제였다. 얘들이 외쳤던 건 입헌군 주제였다. 근데 이건 이해되시죠? 1번. 그렇죠?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의 일원화. 그럼 농민운동은 이거 얘기 안 했나요? 얘들 이거 그게 없었잖아요. 머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못했어요. 재정 일어나. 그래서 갑신정변 때는 뭐 했어요? 호조에서 관할을 하자라고 얘기했고요. 갑오개혁 때는 탁지 아문에서 해결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세 번째는 경찰제. 경찰제도 도입하자. 이런 내용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별거 아닌데 시험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을미의병 갈까요? 을미의병. 자, 을미의병은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 을미사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한테? 저 일본의 양아치들한테 돌아가셨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근데 어디 갔습니까? 을미개혁 어디 갔어요? 단발령. 그쵸?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직접적인 이걸 자르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빵 하고 터지는 것이 을미의병입니다. 그죠? 못 참겠네? 이러면서 터졌습니다. 자, 을미사병과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이제 을미의병이 생겼고요. 자, 세력을 보시면요. 당연히 누굽니까? 위정척사 사상들이 이게 발전돼서 의병운동으로 갔다 그랬죠? 의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석, 이소응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를 합니다. 자, 일반 동학농민군. 아까 이 동학농민군에서 흩어졌죠. 이 친구들도 여기로 붙어요. 그래서 치자. 그렇죠? 쳐요. 같이 이제 세력 간담하고요. 근데 해산을 하는데 아관파천 한 다음에 아관파천 뭐죠? 이때. 자, 아관파천 같은 경우는 경복궁도 막 일본에 잠식되어 있죠. 을미사변. 그리고 단발령 있죠. 그리고 요것 때문에 이제 빵 터진 게 뭡니까? 을미의병이에요. 을미의병. 완전히 그냥 폭동처럼 일어나 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누구? 고종은 지금 머릿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멍해지죠. 그렇죠? 왜? 고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애들 싫어요. 일본 애들 싫고 그런데 러시아 왜 이렇게 많아? 복잡 막 하는데 을미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놈들이 칼을 목에 딱 대고 기다려.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죽였어요. 눈앞에 죽였어요. 와. 그러고 있는데 단발령 머리를 잘라래. 와. 나부터 잘라야 돼? 거기서 나부터 잘라요. 뭐야 이거. 막 이러고. 의병들. 내가 믿었던 백성들마저 일어나요. 고종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와, 나 지금 죽겠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로 피신합니까? 러시아 공사관.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그리고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러시아로 가서 조금 쉬었다가 올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관파천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아관파천 때문에. 러시아 공사관이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러시아로 피신을 갔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공사관이에요.
러시아와 러시아 공사관은 차이가 있죠. 이 러시아예요. 이 중국이에요. 청나라. 이 조선이에요. 고종이 러시아로 이렇게 간 게 아니죠. 뭐예요? 서울에 공사관 많잖아요. 대사관. 거길로 피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서울에 러시아 공사관은 피신 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러시아 땅이잖아요. 그렇죠? 치해법권 지역이잖아요. 아관파천.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을 해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 지금 조선의 땅에는 누가 없죠? 주인이 없죠. 그렇죠? 왕이 주인인데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러시아, 뭐 미국, 뭐 운산채굴권, 막 일본, 뭐 탄현, 뭐 금관권, 막 영국, 막 다 해가지고 다 털어가는 거예요. 경제 침략. 그 지도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해서 그 몇 장 넘겨보시면 지도가 나와요. 그 열강의 이권 침탈해가지고 지도 막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또. 이게 언제 때냐면 아관파천 때요. 주인이 없으니까 다 털리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주인이 없다. 지금 막 우리 땅인데 우리는 주인이 누구야? 백성들은 있는데 왕이 없다고 막 다 뜯어가? 니들이 뭔데? 안 되겠다. 백성들아 뭉쳐라. 그래서 하는 것이 뭡니까? 독립을 이루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만들어야 돼? 협회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름하여 독립협회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독립이니까 일제강점기 아니냐. 아니죠. 그렇죠? 이럴 때요.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을미의병을 하고 있습니다. 을미의병 너무 멀리 갔어요. 자, 해산 보면요. 아관파천 한 다음에요. 일단 아관파천 한 다음에 고종이 요거부터 잠재워야겠다. 지금 정신 하나도 없는데. 니들 왜 그러냐? 아, 요것 때문에 그래? 단발령 철회하자. 철회합니다. 그래도 이게 가만히 있어봐. 단발령 철회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건 그거고 일본 애들 지금 모르겠다. 하여튼 우리 일어났으니까 뭐라도 썰어야겠다. 그 상태예요. 그 고종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의병들아 웬만하면 고정하고 해산하거라 해서 해산 권고 조칙을 내려요. 그러니까 고종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만하고 이제 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니까 을미의병이 해산합니다. 어이없죠. 왜? 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을미의병의 주도층은 누구예요? 양반 유생이에요. 양반 유생들 딱 전하 이거밖에 안 하는데, 그쵸? 와, 우리 황제를 그 황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 왕이죠. 왕을 위해서 일어났는데 왕이 그만둬라. 아쉽지만 그만둬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좀 답답하죠. 아무튼 이때 대부분 이제 해산합니다. 근데 그건 유생들이고 아래층에 있는 그 의병에 가담했던 그 막무가내인 그 농민들 있죠. 이 농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그럴 수 없어. 고종, 야, 너 때문에 그래. 얘도 정신 못 차리네. 알았어, 왕, 너 잠깐 기다려. 일단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너를 다시 찾을게. 일단 네가 얘기하는 건 못 듣겠어.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것이 활빈당이에요. 홍길동 있죠? 그 아닌가? 아무튼 활빈당 나오죠. 활빈당을 조직을 해서 해산된 그 을미의병에서 해산된 농민군들이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반침략, 반외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그렇지 고종을 반대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활빈당은 반침략, 반봉건운동. 그래서 행상,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유민, 노동자, 그렇죠? 거린.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장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돈 있는 그 부호들 있죠. 부호들 가가지고 막 텁니다. 팍 털어요. 말 타고 다녀요. 말 타고 막 40에서 50명씩 막 뛰어다녀요. 말 타고. 살벌하죠. 그죠? 막 칼 들고 막 다녀요. 그래서 관리나 부호의 집을 털어서 그 외국 상인 얘들 막 털어요. 외국 상인 다 싫으니까. 그런 다음에 재물을 빼앗은 걸 가지고 소상공인들. 그렇죠? 아까 그 저번 시간에 경제 침탈 배웠죠. 그렇죠? 경제 침탈에서 우리 그 경제가 완전히 침략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못 사니까 나눠주고 이렇게 의적 활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활빈당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로 가겠습니다. 아까 하다 말은 독립협회로 들어갑시다. 자, 독립협회는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아관파천 하면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창립을 주도한 게 이제 서재필, 그리고 윤치호, 그리고 이상재, 남궁옥 이렇게 정부 관료, 지식인들이 합세해서 이제 만드는데요. 이 만들기 전에 독립신문
독립신문을 먼저 창간을 해요. 그래서 신문을 먼저 만들어서 창간을 한 다음에 세력을 구축해서 독립협회를 만들고요. 만든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는 독립문, 그렇죠? 영음문을 헙니다. 영음문. 영음문 뭐냐면 중국 있죠? 청나라에 이제 그 사신들이 오면 청나라 사신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영음문. 영음문 이게 뭐냐 이거지. 영음문 헐고 독립문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자주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죠. 자,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 활동 볼까요? 바로 나온 거. 영음문을 헐고, 요걸 헐고, 이 자리에 독립문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화관이 있어요. 모화관. 요것도 역시 없애는데요. 이 모화관 같은 경우는 청사신 있죠? 청사신을 접대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죠. 이걸 없애고, 독립문, 독립관, 다 독립협회 자주성,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독립협회가 만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굴 위해서 만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고종아, 돌아와라. 얘기를 합니다. 독립협회를 딱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우리의 왕은 이제 돌아오셔도 됩니다. 편하게. 우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 고종이 황궁을 합니다. 독립협회가 이렇게 지켜주니까 고종이 황궁을 해요. 그래서 경운궁으로 황궁을 해요. 현재 이제 덕수궁인데요. 경궁으로 황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종이 뭘 반포하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대한제국. 우리는 어마어마한 나라다. 라는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에서 또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독립협회에서 뭐 하냐면, 러시아에서 이권 침탈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저령도를 조차합니다. 빌려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 겁니까? 이게? 침략이죠. 그러니까, 독립협회에서 저령도 이거 안 된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요구를 저지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것이 요 내용이에요. 러시아. 자, 그리고 만민공동회도 개최를 해요. 만민공동회. 자, 그래서 만민공동회는 막 아시죠? 막 만민이 모여가지고 연설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민권보호운동.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신체 자유권, 재산권, 언론, 출판, 뭐 집회 결사의 자유권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의회를 설립하자. 이 의회 설립 운동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돼. 그래서 국민 참정권.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보니까 조선에서 양반 유생 뭐 이렇게 신분제 이런 거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지금 평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참정권이래요. 정치는 누가 하는 거죠? 왕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백성들이 정치를 하겠대. 그렇죠? 그럼 뭐 지금 누가 싫어할까요? 이 친구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좀 싫어하겠죠. 제국이라고 선포까지 했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갈등이 조금씩 생기는 게 보여요?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의회 설립 운동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의회 설립 운동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의회 설립 운동에 대해서 좀 배워야겠습니다. 뜬금없이 의회를 만들자? 국회요? 쉽게 얘기해서 국회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저 때부터 나왔다는 거죠. 의회 설립 운동입니다. 자, 의회를 설립하자라는 얘기예요. 어디 누가 추진했죠? 독립협회에서 추진합니다.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에서 서재필. 자, 서재필 팀에서 이제 서구 시민사상을 갖고 있고요. 자, 서쪽에 보면 시민들이 정치를 다 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정부는 필요 없다. 왕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한쪽에서는 남궁 어기.
자, 남궁옥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동도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은 우리 거. 그리고 서양의 기술을 갖고 와야 된다. 도입해야 된다. 뭔 얘기하고 있죠? 입헌군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왕을 지금 무시하고 있나요? 아니죠. 왕은 무시하고 있나요? 무시하고 있죠. 그렇죠? 독립협회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쪽에서 이제 계속 쭉쭉 갈게요. 여기로 가면요. 자, 서재필 사상은요, 1898년. 자, 98년 이제 이 98년에 어떤 것으로 이제 발전이 되냐면요. 10차례, 한 10여 차례 뭘로 하겠습니까? 만민공동회로 갑니다. 요걸 이제 지우고 10여 차례 만민공동회로 갑니다. 그래서 만인이 평등한 자주권, 참정권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죠. 자, 요쪽은요. 1898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이제 10월에 한 차례 뭐가 이루어집니까? 관민공동회가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뭡니까? 자, 여기에서는요. 서재필 추방당합니다. 추방. 만민공동회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만민공동회 서재필이 뭔 얘기합니까? 정부 필요 없다. 왕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정부의 수구파들 있죠. 옛날 사상을 갖고 있는 수구파. 그리고 러시아도 싫어하죠. 독립협회 러시아 싫어합니다. 일본 애들은 좀 좋아하겠습니까? 러시아? 당연히 러시아 독립협회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관리들, 그 수구파 세력들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합니까? 지금 다 없애자는데. 그리고 얘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만민공동회 하고 있으니까 추방해버리고. 얘가 그랬구나. 얘 추방시켜요. 그렇죠? 추방시키니까 남은 건 누굽니까? 이쪽이죠. 그렇죠? 이쪽이 입헌군주제? 그래도 왕은 필요한가 보네. 이렇게 됐어요. 관민공동회입니다. 관민공동회는 뭐 만민공동회를 이어받은 건데요. 만민 그냥 만백성이고요. 관과 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리들이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참여했기 때문에 관민공동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누가 백정 박성춘 백정 박성춘의 연설회. 그렇죠? 요거 유명한 건데 제가 안 실어놨나 보네요. 안 실어놨네요. 유명한 건데 이제 백정 박성춘이 나와서 얘기하죠. 나는 이게 엄청나게 무식한 사람인데 나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정치는 그런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게 이러한 협회가 발전이 돼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향이 내각을 만들어요. 그 내각이 어떻겠습니까? 진보적인 성향을 띄었겠죠. 그래서 박정향의 진보 내각이 되고 요것들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요것들이 지금 발전된 정치 참여를 얘기하고 있죠. 이 발전이 된 것이 의회를 설립하자라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발전이 돼서 의회 설립 운동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의회 설립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의한 것이 헌의 6조예요. 헌의 6조를 결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중추원 관제를 반포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898년 11월에 이제 반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의회는 어떻게 뽑냐면, 관에서 25명을 뽑자. 민에서 25명을 뽑자. 이 뽑힌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괜찮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회를 구성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의회 만들었어요?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과정까지 됐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오케이, 통과! 의회 만들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끝이 나요. 안타깝죠? 왜냐면, 의회 설립 단계에서 왜 끝이 나냐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종이 있죠, 고종. 고종이 그냥 이거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고종이 지금 웃기는 놈들이에요. 정부 왕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입헌군주의 내 힘을 뺏겠다고 그러고 그 의회 설립을 해가지고 의회를 만들면 나는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웃기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조병식 누구죠? 방공령. 그렇죠? 방공령을 했던 장본인이에요. 자, 조병식이 이제 가가지고 얘기해요. 고종한테. 전하, 지금, 지금 잘못 보고 계시는데요. 저기 지금 쟤들 요구하는 거 있죠? 박정양 있죠? 박정양. 제가요, 나중에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윤치호가 있는데요. 이 윤치호가요, 부통령을 하려고 그래요.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결국에 이게 뭡니까? 이쪽에서 보면 영모예요, 영모. 쟤들 가만 놔둘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또 여기에서 보수 세력들이, 이거 봐요. 지금 인정하고 싶습니까? 보수 세력들이. 고종 편 들죠? 그러면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 힘이 실리는 거예요, 이 얘기에. 그래. 이제 한번 해봐라. 누굴 시킵니까? 황국협회. 이 황국협회가 어떤 집단이냐면요. 보부상 집단이에요. 전국에 있는 보부상 집단이 조직을 한 거예요. 1898년에 조직을 한 단체가 이제 황국협회인데요. 황국협회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니들 있잖아. 보부상. 우리가 계속 정부에서 계속 봐줬지. 니네 우리가 봐준 그 밥의 대가를 할 때가 왔다. 뭡니까? 얘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모여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니네가 어떻게 좀 해볼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만민공동이 열렸어요. 와, 이거 합시다. 막 의회에 합시다. 막 그러면 요쪽에 이제 한둘씩 이제 딱 박혀있다가 시끄러! 닥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쳐다보죠. 뭘 봐! 저게 말이 돼! 이러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 대회를 가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고 결국에 이게 한두 번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탄압을 하고 이 탄압이 심해져서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자, 이제 책에서 보면 해산 볼까요? 해산. 헌의 6조로 한번 봅시다. 헌의 6조. 표로 돼 있는 거. 자,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그래서 자주 국권을 수호하는데요. 황제권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제국이니까 황제권은 잡고 있어요. 두 번째, 외국과 이권에 관한 계약 조항은 부처 대신과 중천 의장이 함께 날인해서 시행하는 거지 황제의 얘기는 없어요. 자, 세 번째,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탁지부. 그러니까 재정의 일원하죠.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는 호조, 그리고 그 갑오개혁 때는 어디였어요? 아문, 탁치아문이었고 지금 독립협회에서는 탁지부.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한 곳에서 일원하자.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일원화가 계속 안 되고 있다는 얘기 될 수 있고. 자, 네 번째 보면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5번 책임관. 책임관은 이제 2품 이상의 고관, 높은 관리를 얘기하고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그러니까 이거 원래 누가 했어요? 왕이 했잖아요. 왕,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헌의 6조에서만 봐도 고종이 싫어할 만해요. 자, 의 및 한계 볼까요? 민중의 바탕을 둔 자주적 근대화 운동이었고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 민족주의 사상, 자유민권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그런데 한계가 있는데, 이 배척이 주로 러시아에 집중돼 있어요. 러시아에만. 왜? 러시아가 지금 이 상황을 다 주도했잖아요. 일본도 제끼고 막 그랬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와가지고, 황제 뺏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권 달라고 하니까. 독립협회가 맨 처음 했을 때, 니네 가만히 있어. 황제 돌아와. 그렇죠. 고종. 그때는 황제 아니죠. 고종 돌아와. 그리고 이제 막 그랬으니까. 일단은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얘기를 하면 그래 생각해 볼게 이거였는데 러시아가 얘기하면 안 돼. 무조건 이거였어요. 독립협회가 그렇죠. 그런 한계가 좀 있었고. 자, 대한제국 볼까요? 대한제국. 대한제국. 그렇죠. 대한제국을 보시면 이제 1897년
부터 1910년까지 그래서 국권을 피탈당한 1910년까지 고종이 이제 선포를 하는데 배경을 보시면 고종의 경운궁으로 황궁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지금 이상해요, 분위기가. 조선을 두고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아줄게. 우리는 황제국이야. 빠. 그러면 너도 일본도 들어오려면 내 허락을 받아. 러시아도 하려면 허락을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딱 볼 때는 그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든 거고요. 성립 보면 칭제 건원 그리고 황구단에서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광무라고 연호를 사용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광무 연호를 썼기 때문에 광무개혁이에요. 대한제국에서 개혁을 했던 것을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구본심참이죠. 구본심참. 그래서 옛 것은 그대로 근본으로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첨가한다. 그렇죠? 구본심참이에요. 점진적인 개혁이었고요. 교정소를 입법기구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정청이 언제였어요? 동학농민운동 때 정부에서 만든 거. 이름 비슷하죠? 교정소. 이건 지금 광무개혁 때 개혁을 하기 위한 기구였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대한국 국제. 그래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해요. 다 보면 황제권 이렇게 나옵니다. 1조, 2조, 황제권 계속. 자, 지방제도 개편 23부를 13도로 다시 바꿔요. 아이, 진짜 정신없죠? 자, 경제는 양전 사업을 해요. 토지 측량을 사업을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계를 발급합니다. 지계는, 지금으로 따지면 땅 문서예요. 땅 문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가져가. 토지 측량 다시 하고, 이거 누구 땅이지? 누구 땅. 땅 문서 줄게. 와서 찾아가. 주고. 지계입니다, 지계. 자, 사회면에서 보면 각종 학교를 설립했대요.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실업학교 이런 것들 만들었죠. 교육 입법 입국 조서 그것도 발표를 했었고 지금은 뭡니까? 광무개혁 때. 그때하고 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유학생 파견, 그리고 근대시설 확충. 그래서 광제원과 해민원 이때 만듭니다. 군사는 원수부를 설치해요. 그래서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고 있고요. 원수부에서. 자, 무관학교를 설립을 해서 장교를 양성을 합니다. 자, 외교는 이제 간도 관리사를 파견을 하는데요. 간도에 1902년에 이범균을 간도에 파견을 해요. 그래서 간도를 함경도로 또 편입을 시키고 울릉도 있죠. 울릉도도 대한제국 때 군으로 승격을 시켜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 이런 걸 많이 했다라는 것은 간도 지역도 우리 땅이었고 독도 울릉도 포함 독도도 그때 당시 우리 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한기에 보면 전제 군주권의 확립. 그렇죠? 이게 좀 시대에 좀 역행하는 거죠. 보수적인 성향을 띄었고 독립협회도 막 탄압을 했고 그러니까 좀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일단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대외관계 여기부터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